오늘도 경제적 자유준비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100일만 미쳐라 12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돈에 관한 사고방식의 전환 6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가계부, 즉 내 자산을, 순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툴을 하나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 이후로 몇몇 또 점장님들이나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나서 너무 좋은 앱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이 100일만 미쳐라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다,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정해야 되고,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전체 가계 소득이, 그리고 가계 순자산이 1억 이상 증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5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내가 자산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 돈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그렇게 자산이 있는 분과 있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사소한 차이, 그 사소한 차이는 바로 돈에 대한 관점과 생각의 정의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떤 사람은 자산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산에 항상 부족함을 시달리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면 옳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이 없냐라는 문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돈을 모을 수 없는, 즉 돈이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돈을 다룰 수 없는 이제 상황을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주 간단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사업가의 이 용모도 걸출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타고난 사업가 같이 보인다라는 분이 계신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렇게 되는 까닭은 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 혹은 즉흥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어떤 운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실력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인데, 이 마이클 조던은 어떻죠? 지금까지도 NBA라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성기 시절에 그의 화려한 플레이를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더 피지컬이 좋고 더 스킬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조던은 농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구를 참 그 원칙에 입각해서 잘했어요. 본인도 잘했지만 본인의 팀을 6번이나 NBA의 3연속 우승을 2번이나 했던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었죠. 여지껏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마찬가지. 일도 이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언제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흔들립니다. 일을 하는데도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내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흔들리고,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흔들리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흔들려요. 왜? 기준과 원칙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맞췄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맞췄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를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가 돼버리는 거죠. 기준과 원칙이 없다. 돈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는 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발명가이자 정치가이고 사업가였고 정말 뛰어난 이 분이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돈을 재정의해보고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의 사고방식.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돈을 순자산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지출, 즉 내가 쓰는 것이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기준으로 정하셔야 돼요.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들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계획된 예산만이 낭비벽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1번과 연결되는 건데요. 지출이라는 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전달에 혹은 전전달에 혹은 전전전달에 3개월치 평균을 쭉 뽑아보시면, 즉 쓴 내역, 지출 내역을 뽑아보시게 되면 꼭 필요한 지출과 필요 않은 지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지출도 계획된 지출과 이 계획에 없던 예기치 못한 지출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획된 지출이라는 겁니다. 계획된 지출은 원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고 없는 지출. 그래서 그런 지출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걸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뼈에 새기셔야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입보다 많이 쓰는 거. 지금 내가 500만 원을 버는데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낭비, 잘못된 돈에 대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정의가 명확하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의 그럼 기준이 뭡니까? 부자의 기준. 부자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이미 세웠죠. 나는 10억, 현금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현금 5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이제 여러분들의 부자의 기준일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다. 그래서 매월 정해져 있는 지출을 처음부터 수입에서 제외시킨다. 자, 1, 2, 3은 연결된다. 연결됩니다. 계획된 지출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고정 수입에서 정해져 있는 지출을 처음부터 빼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남아있는 돈으로 이제 생활하는 궁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 이 세 가지와 연동돼서 왜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되냐?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죠. 즉, 내가 돈을 쓰는 것도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자꾸 예뻐 보이는 쓰레기들을 자꾸 사게 됩니다. 저희는 여행을 가면, 외국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과거에 처음 여행 갈 때는 기념품 많이 샀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기 태국 가면 코끼리 이런 뭐 조그만한 장식품 이런 거 안 산 분 있습니까? 뭐 다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사요. 왜? 그거 선물 줘도 욕 먹습니다. 그런 거 사주면. 파타야 적혀 있는 거. 뭐 방콕, I love 방콕, I love 싱가포르 해가지고 예전에 머라이언 저 동상에 그 입에서 막 불 나오는 그런 막 이 장식품 같은 것도 막 사고 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거 선물 주니까 뒤에서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뒤에서 하더라고. 쓰지도 않아 집에. 보니까 창고에 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럼 그거 왜 사냐 이거죠. 저도 그때 저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왜 샀냐 이놈아.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거 보면 화딱지가 나. 그래서 저는 그거 정리했습니다. 볼 때마다 쓸데없는 돈 쓰는 생각이 화가 나서. 근데 그때는 여행 기분에 산 거예요. 근데 안 쓰잖아. 가치가 없잖아요. 여행 간 거 다 우리 사진에다 남겨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 기준을 세워야 된다. 다섯 번째, 빚은 미래를 망친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 준비를 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당연히 뭔가 빚이 필요하죠. 그건 투자잖아요. 그 관점의 빚이 아니고 그건 이제 자산이 되는 거니까, 부채도 자산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생활하기 위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빚을 내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카드론을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고 이런 빚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 개념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돈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라. 그래서 돈은 가치 있는 것과 교환되어지는 도구인 것이지 가치 없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다. 이게 잘못된 돈의 이 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곱 번째,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전적으로 내 탓이다.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그래서 뭐 나라가 어때서 경기가 어때서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지금 내가 돈이 많은 것도 돈이 적은 것도 내 탓이에요. 남 탓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뭘로?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자, 오늘은 첫 번째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7가지 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오늘은 생각을 재정의를 했다면 이 생각의 재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플러스 사고방식,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재정의해서 오늘부터 나의 돈 씀씀이, 나의 돈에 대한 관점을 다시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분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분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미리 만들어 놨더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디자인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상, 미적
감각을 통해서 시각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다른 것과 구분 짓는 권리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디자인권들이 있어요. 뭐 우리 이승아 님이 우리 이재 부사장님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들, 척추와 골반을 압박해주는 뭐 어떤 형태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업체들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이 생긴 거죠. 내가 봤을 때 특허는 산업재산권인 거고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보니까 특허권이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디자인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상표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상표까지 하고 이 정리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상표예요. 그래서 벤츠, 자동차로 치면 벤츠의 저 삼각 엠블럼 있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저 글자와 글씨 서체 있죠? 저 도형을 합한 저 로고, 이 CI를 이제 상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으로 된 것도 있고 글자로 된 것도 있고 심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벤츠라는 회사에 보면 자동차 이제 등급별로 크기별로 이제 구분이 이름이 다 나눠져 있어요. 또 뭐 E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고 S 클래스가 있죠. 이렇게 뭐 S600, S500 이런 것 또한 다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기아의 스팅어. 그러면 스팅어라는 것도 당연히 기아도 상표고 스팅어도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도록 독자적으로 기아만이, 벤츠만이 쓸 수 있는 고유의 상품명, 그 회사명, 이게 다 상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브랜드라고도 이제 부르죠. 브랜드는 상표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가치를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상표는 말 그대로 법적 안전 장치를 해놓는 것 가지고 브랜드라는 건 대중이나 외부에서 그 상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가치를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미국 도축 시장에서 소를 판매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의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때 낙인을 찍었다라고 얘기하죠. 엄태호의 소다라고 엄태호 소의 그 낙인을 찍은 그게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의 출발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표도 저희가 뭐 닥터 코어, 샘, 미스터 폴리 이런 게 다 저희의 상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발명의 구분, 특허라는 것은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적 권리 부여를 받고 법적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권이고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이제 특콜라 만드는 그 비법을 특허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노하우로 구분을 해서 기술을 공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권한이 없고 그렇지만 계약 내용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코카콜라예요. 아무나 이제 따라 할 수가 없죠. 이제 노하우. 그래서 아무래도 특허는 기술을 노출해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이제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독점 권한이 없어요. 특허는 독점 권한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라는 특허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코카콜라만의 맛은 그들이 이제 노하우로서 이제 영업 비밀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거 마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특허가 났다는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이 생겼죠. 이 지식재산권 그리고 산업재산권 그 중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개념의 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이제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특허를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실용신안, 어떤 데는 상표, 어떤 데는 디자인, 그리고 실제 특허인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요 개념이 없으면 남들이 특허 냈다, 뭐 전체 산업재산권 네 가지를 특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큰 상위 개념에서는. 하지만 엄밀하게 그 특허증을 보게 되면 디자인인지 상표인지 실용신안지 특허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눈을 이제 가지시게 되셨어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했던 강의들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어떤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권해드리면 5번, 10번씩 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10번을 볼까요? 볼 때마다 놓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행할 때 아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따라해볼게. 우리의 삶은 진짜 행할 때 아는 것이다. 오늘 12번째 12일차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